안녕하세요. 조작가의 스몰빅 토크 코너입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인터뷰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인터뷰는 다들 잘 아실 만한 분입니다. EBSI 한국사 대표 강사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인데요. 대한민국 대표 스타 강사 최태성 작가님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스몰빅 클래스 식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또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어가지고 너무 좋고요. 특히 이 채널이 굉장히 좋은 채널 같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둘러봤는데 밖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채널 같아서 여기에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왔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오늘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제 작가님께서는 오랫동안 학교에서 또 인강으로 많은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나셨잖아요. 중등, 고등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아이가 잘 따라가지 못할까봐 국영수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사 점수가 좀 낮을까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에 대해서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한국사라고 하는 부분은요,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돼요. 초등학교 때 한국사를 혹시 다 이해하지 못하면 똑같은 내용으로 중학교 가서도 또 배웁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똑같이 배웁니다. 근데 고등학교 하는데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그럼 큰별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 초등학교 교육은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초등학교 역사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덜 배우기 대신 더 생각하기. 덜 배우기와 더 생각하기. 이 중심을 좀 놓치지 않고 이 한국사를 좀 접근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라 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이제 한국사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에 가고 애들이 학원에 가면서 우리 애가 뒤처지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결국은 부모님들을 다시 또 반대 방향으로 좀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지 좀 뭐 역사 속 인물이나 혹시 뭐 예시 같은 걸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학교라고 하는 공간은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부를 정말 잘해가지고 점수 관리를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운동을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음악을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이렇게 말을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친구들하고 잘 이 교우 관계를 잘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그 여러 가지 색깔 중에서 하나의 색깔, 즉 공부를 잘해서 점수 관리를 잘하는 그 하나의 색깔이 유일한 색깔이라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되는 색깔이라고 다들 착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착각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색깔이 다른 아이들이 다쳐요. 아파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꼭 가져야 될 마음, 바로 아이에 대한, 그리고 학생에 대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학생들을 많이 만나봤잖아요. 제가 교직생활에서 21년 있다 보니까 제 첫 제자들이 이제 벌써 지금 40대예요. 40대에 오다 보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다 잘 사는구나. 아이고, 내가 왜 교사로 있을 때 저 아이한테 저렇게 조바심을 가졌을까? 그냥 좀 넉넉하게 그 아이를 그냥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줬으면 되었을 텐데 내가 왜 그렇게 상처기를 이렇게 냈을까? 후회가 됩니다. 기다려주면 되는데.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떠한 시간, 어떠한 공간, 어떠한 직업을 갖더라도 항상 행복해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아이. 그 아이로 크면 다 됐잖아요. 걱정이 없잖아요. 그 아이가 무엇을 하든 행복해질 수 있으면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행복해질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아이의 색깔을 존중해 주는 것. 저는 여기서부터 그 아이의 행복은 결정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역사라니까 역사 사례를 좀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반만년 역사 최고의 독서왕을 딱 한 명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김득신이라고 있습니다. 이 김득신은요, 독서 기록장이 있어요. 그 독서 기록장에
36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득신의 독서 기록장에 리스트를 올리려면 조건이 있어요. 적어도 그 책을 반복해서 10,000번 이상은 읽어야 그 독서 기록장에 올라갑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읽은 책, 36권 중에 제일 많이 읽은 책이 사마천의 그 사기열전에 나오는 백이열전이라는 파트인데 무려 이 책을 기록에 의하면 1억 13,000번. 엄청나게 많이 읽었다라고 하면 억이 붙는 거예요. 정확히 숫자 보정이 들어가면 111만 3천 번을 읽은 겁니다. 정말 책을 많이 읽은 그 김득신. 치명적 결점이 있습니다. 머리가 더럽게 나빠요. 김득신이 이제 말을 타고 노비와 함께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집에서 이렇게 글 읽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들어봤더니 옛 성인들은 많은 책을 썼는데 봄봄봄 이렇게 읽어나가는 책이에요. 말 위에서 이 김득신이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내가 어디서 읽었는데 이게 뭐지? 말 위에서 전전긍긍. 그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이 말 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말굽이 잡고 있던 노비가 저기 주인님 외람되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인님께서 읽으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지를 하다가 하도 주인님이 읽으시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알아버렸습니다. 바로 이 문장은 백이열전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까 백이열전 몇 번? 111만 3천 번. 그게 기억이 안 나요. 뭐 중간에 있는 내용도 아니잖아요.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문장인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김득신이 죽어가는 순간에 자신의 그 마지막 묘비명을 직접 씁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재주가 남만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 짓지 마라. 재주가 부족하거든 한 가지의 정성을 쏟으라. 난 이렇게 살아와서 지금 김득신이란 이름을 남기노라. 이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김득신은 잘한 게 하나 있었어요. 머리는 나쁘지만 시를 쓰는 것. 시를 쓰는 것으로 온 힘을 기울이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정성을 쏟으면서 자기의 색깔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3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김득신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부모님의 아이들의 색깔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씨앗을 잘 키워줄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아닐까. 그래야 우리 아이들은 마음껏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김득신 이야기를 한번 좀 해드렸습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아이한테 너무 많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시지만 적어도 우리 아이한테 한계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좋은 교육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오히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부터 좀 고민해보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 선생님의 좀 역사 속 롤모델이 누굴지 좀 궁금한데요. 우당 이회영 선생님 혹시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땅값이 비싼 곳 명동입니다. 그 명동 일대 땅을 대부분 가지고 계셨던 집안이 바로 이 우당 이회영 선생님 집안입니다. 1910년 8월 29일이 경술 국치1, 나라가 망한 날이죠. 그 즈음에 그 많은 재산을 모두 팔아서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고 이곳에서 독립군들을 양성해서 나라를 되찾겠다라는 꿈과 실천을 하신 분. 근데 이분들이 3년 만에 그 돈을 다 쓰세요. 땅을 사고 학교를 짓고 무상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3년 뒤에 그분들의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옆집에 옥수수를 꾸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감이 오지도 않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도대체 왜 그 배고픈 굶주림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셨을까? 근데 그 답이 그분의 어떤 삶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끊임없이 선택해야 되는 순간마다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질문이요. 이 질문이 주는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내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는 것.
내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좀 다르게 나의 삶이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도 이 질문을 이 심장에 좀 새길 수 있다면 이 아이의 삶 속에서 많은 선택의 순간에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묵직한 질문을 저에게 주셨던 우당 이회영 선생님과 함께 저도 그 질문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가 주는 의미와 가치가 특히나 거기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주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중근 의사랑 전태일 열사가 그랬거든요. 전태일 열사, 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는 그 사람이 그때 주장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요. 토요일, 일요일도 아닙니다. 그냥 일요일 하루는 좀 쉬게 해달라는 그런 주장. 그리고 하루에 12시간만 일하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12살에서 18살, 지금의 중고등학생들입니다. 그 여공들이 하루에 일했던 노동시간이 16시간이에요. 그 밀폐된 공간에서 그 미싱을 돌리면서 결핵이 결리고 폐병이 나면서 피를 토하면서 회사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전태일이 이야기했던 건 제발 우리 학생들한테 12시간만 일하게 해주세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자신의 몸을 불사르면서 제발 들어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8시간 노동, 52시간 노동,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주 4일제를 꿈꾸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위해서 누군가가 몸을 불살라가면서 이야기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의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역사를 배우는 건 뭐냐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을 만들어냈던 그 최초의 패배자, 그 패배자를 만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링크되는 거죠. 아, 내가 그냥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구나. 바로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근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결국 역사가 주는 그 의미와 가치가 특히나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역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이 사회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역사 공부라는 진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역사를 또 가르치시고 또 어떤 마음으로 교육에 임하시는지 정말 그 마음이 너무나도 오늘 촬영을 하면 되게 많이 잘 전해졌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이제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라는 책을 출간하셨어요. 이번에 이제 어린이 대상에 이 역사의 쓸모라는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신지 또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으신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접하고 있는 문화,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친절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있어. 어쩜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냥 입속에 그냥 쏙쏙쏙쏙 넣어주는지, 아이고 그냥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맛이 없고요. 그리고 소화불량으로 탈이 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덜 배우기, 더 생각하기. 이렇게 맛있고 잘 포장되어 있는 것들에만 노출되지 말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힘, 이제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라는 책을 한번 내봤습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색깔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것. 종국의 나의 인생은 멋질 거야. 이게 바로 이 역사의 쓸모의 지필한 그 의도다라는 걸 좀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